상상적 경합 152번 상상적 경합과 법조 경합의 구별. 상상적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일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일죄인가 수죄인가는 구성 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해서 판단해야 한다. 업무상 배임 행위에 사기 행위가 수반된 때 양죄는 그 구성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고, 형법상으로도 각각 별개의 장에 규정되어 있어 한 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각 구성 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죄를 법조 경합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이는 사기죄와 배임죄가 상상적 경합이 있다는 것인데,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리이다. 본인에 대한 배임 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속이고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그 임차인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고, 전세 임대차가 아니라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그 건물주인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는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양죄는 서로 구성 요건 및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 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상상적 경합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제3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배임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다. (153번) 상상적 경합범과 포괄일죄의 구별.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보호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 개의 기망행위에 의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개의 죄가 성립하고 그 죄수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해자 공소의 2, 공소의 1과 공소의 5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피해자 공소의 3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소의 5의 위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피해자들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함께 피고인 1등을 만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매매 대금을 14억 등으로 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 계약서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의 피해자들별로 각각 서명 날인을 하였다. 이는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되고, 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사기죄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들이 자산관리 위탁 계약서상의 약정 및 계약금 지급의 유예 사실을 숨기는 한편 분양 계약금이 입금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저축은행들로부터 10여 일의 짧은 기간 동안에 수백 회에 걸쳐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경우, 피해 저축은행별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된다. 범위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154번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구별. 강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수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하더라도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그들로부터 그들이 각기 점유 관리하는 재물을 각각 강취했다면 피해자들의 수에 따라 수개의 강도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다만 강도 범인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인 폭행 협박 행위가 사실상 공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률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피고인이 여관에서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객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 협박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의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넣은 후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1층 안내실에서 종업원 소유의 현금을 꺼내갔다면 여관 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각 강도 행위가 각별로 강도죄를 구성하되 피고인이 종업원과 주인을 폭행, 협박한 행위는 법률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강도가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각기 폭행 또는 협박을 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피해자들 중 1인을 상해한 경우에는 각기 별도로 강도죄와 강도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면 물론 법률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것도 아닌 바 피고인이 여관에 들어가 1층 안내실에 있던 여관의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다음 각 객실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했다면 이는 포괄하여 한 개의 강도 상해자만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155번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구별. 감금 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뒤에도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감금행위가 중단되었다. 그러면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수는 없다.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한 개의 행위에 의해 실현된 행위로서 형법 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급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강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156번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뢰 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 변조죄 및 동행사죄와 같이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뢰 후 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 변조죄 그리고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 후 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할 것인 바 공도화 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 후 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157번 상상적 경합의 처벌. 형법 40조가 규정하고 있는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함은 그 수개의 죄명 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 다시 말하면 수개의 죄에 대해 형을 정함에 있어서 각 법조 중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로 새겨야 할 것이다. 중한죄의 정한형의 하한이 경한죄의 정한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처단형의 하한은 중한죄가 아니라 경한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상상적 경합에 관한 표준 판례를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